have a situation down there. Some modern-day pirates have hijacked a huge cruiser. They're holding 2,000 hostages inside, including the president's daughter. We have to invade the ship, clear the pirates, and rescue the hostages, especially the president's daughter. 언제 보아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할 게임은요, 다이너마이트 형사 2편입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오락실용이 아니고요, 드림캐스트로 이식된 버전입니다. 100% 이식이 됐기 때문에요, 오락실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밸런스가 좀 다르긴 해도 거의 차이 느끼기 어렵고요. 캐릭터는 총 3명이 있는데요, 저는 여자 캐릭터 진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루트도 3개가 있는데 공중이냐, 배 타고 가느냐, 물 밑으로 가느냐, 저는 제일 무난한 미션 2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진이라는 캐릭터는요, 잡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캐릭터거든요. 잡으면 무조건 관절 꺾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철권의 킹, 니나 같은 느낌이 납니다. 특히 철권의 킹이 레슬링 기술로 굉장히 마사지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 진도 굉장히 마사지를 잘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어지간하면요, 잡아서 관절 꺾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플레이의 목표는 관절 꺾기입니다. 게임 제목이 다이너마이트 데카라고도 하잖아요.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형사요. 이 게임을 처음 보신 분들은 1편이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이 게임은 2편입니다. 제가 1편 리뷰도 얼마 전에 했으니까요,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위에 링크 띄워놨죠. 보고 오시면 이번 2편의 리뷰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의 양이라고 할까요? 기술이 1편에 비하면 줄어들었는데요, 그 대신에 캐릭터 2명을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3명의 기술을 모두 합치면 전작보다 더 기술의 종류는 다양해졌죠. 캐릭터 3명 중에 첫 번째 브루노, 총 쏘는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워업이 됐기 때문에 체력 게이지가 번쩍번쩍 거리죠. 이럴 때 이렇게 잡기 기술을 사용하면요, 보통의 기술보다 몇 단계 더 관절 꺾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1편을 그대로 계승했죠. 화면을 2분할, 4분할을 해서 보여주니까 전작보다 보는 눈이 더 즐겁습니다. 판 위에 여성 2명이 우리 아군을 향해 총을 쏘고 있으니까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잡아서 꺾기를 보여줍니다. 이 게임의 즐거움은 닥치는 대로 쏘고 던지고 맞추고 때리고, 네, 그 맛이죠. 1편의 좋은 점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요, 이 게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1편도 오락실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렇게 꺾을 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뽀득뽀득한 맛이 나요. 자, 핵미사일. 오락실에서 이 게임 할 때요, 핵미사일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내가 쏠 거야 라고 그렇게 경쟁하기도 했죠. 이 둘은 탑판의 보스입니다. 모자를 쓴 캐릭터가 캡틴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자입니다. 리뷰하기 전에는 여잔지도 몰랐네요. 덩치가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파워 다 못 먹었어요. 아이고. Hurry up with that bomb! And where is that girl? Find her and bring her to me. 제가 스토리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하지만요, 이 게임은 워낙에 유명하고 많이들 즐기셨죠. 그리고 대통령의 딸이 우리끼리 싸움을 붙이는 악녀로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스토리상 구하러 가는 거지 그렇게 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속키는요, 다리 손 다리 손 계속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다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1편은 기술 사용할 때 약간의 숙련이 필요했는데 2편에 와서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저는 쉬워져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제가 다리다리 손손 그랬지만요, 손손 다리다리 이렇게 사용하시면 지금 이 기술이 나갑니다. 스토리도 대통령 딸 구하러 가는 1편이랑 같고요. 스테이지 구성도 1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1편이랑 차이점은 1편은 고층 빌딩에서 싸우는 거고요. 이 2편은 호화 여객선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오락실에서 제목도 카리브 해의 해적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이하드하고는 연관성이 없죠. 거의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판 제목도 다이너마이트 컵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그 브루노 있잖아요. 아까 남자 주인공 제일 처음에 설명한 그 남자는 1편의 주인공이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캐릭터 지니어, 이렇게 잡기에 특화된 캐릭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디, 딱 봐도 알겠죠. 네, 타격기, 때리는 것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아,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잡힌 거였네요. 버튼 3개를 누르면 저렇게 필살기 나갑니다. 파이널 파이트에 우오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모든 버튼을 한 번에 딱 누르면은 필살기가 나갑니다. 잡기는 재미있는데 또 잡히는 것도 잡기 기술의 단점이죠. 비명소리 들으면 정말 아픈 것 같아요. 게임의 난이도는요, 1편보다 2편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픽도 많이 발전을 했죠. 1편의 그 목각인형 같은 그래픽보다는요, 지금 그래픽이 많이 세련이 됐습니다. 물론 요즘 게임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죠, 당연히.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꽤 괜찮았고요. 마음에 드는 그래픽이었습니다. 게임 가격도 한 판에 200원이나 하는 조금 가격이 있죠. 1편은 96년도에 나왔고요. 이 게임은 오락실에 9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가 드림캐스트로 이식이 된 것은 그 다음 해인 1999년에 이식이 됐습니다. 이 게임은 벨트 스크롤 액션형 게임이지만요, 1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구역에 모든 적을 처리해야지만 다음 구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벨트 스크롤 게임이라고 불러줍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원코인 클리어 하시는 분들이 욕먹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에너지가 안 줄어든다고, 무적이만 누가 못해 그러시는데요, 그분들은 안 맞아서 에너지가 안 줄어드는 겁니다. 에너지가 꽉 찼을 때 에너지를 또 먹으면 그만큼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만큼 에너지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에너지는 항상 누적을 해놔야지 돼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쵸, 열심히 모아둔 에너지가 단 두 방에 빠지고, 아이고 이래서 누적해놔야 된다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보스네요. 요리사입니다.
일식 요리사인데 등에는 우길기가 그려져 있죠. 드림캐스트용은 넘어지면 무조건 굴러오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락실보다 어렵습니다. 이 게임에서 기억나는 무기요, 아까는 핵미사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게임에서 기억 남는 무기, 이렇게 다랑어잖아요. 참다랑어. 그렇지만 우리는 참치라고 부르죠. 참치가 부서지면서 에너지도 주고요. 이 요리사 보스는 가드도 잘합니다. 첫판 보스랑은 다르죠. 그리고 반격기도 가끔 쓰기 때문에요, 조심해야지 됩니다. 자, 사과는 던지지 말고 먹으면 에너지가 차요. 빈저씨는 설거지해. 이 게임에서 던질 수 있는 건 다 이렇게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던져! 뭔데 터질까요? 밥통인가? 밥통이 터지네요. 기절했군요. 때려야죠. 잡았네요. 에이, 던져! 이 틈에 파워를 먹고요. 이 반대편에 냉장고 하나 있거든요. 냉장고를 부시면 수류탄이 나옵니다. 에너지도 나오고요. 부서진 냉장고 조각도 던지고요. 수류탄도 던져줍니다. 수류탄 덕분에 편하게 잡았습니다. 진작에 수류탄 던질걸. 파워업은 못 먹었어요. 아까워라. Haven't you found her yet? Never mind. It's time. 그냥 가져갈 거 있으면은 가져가면 되지. 이 좋은 배를 왜 아깝게 터트리고 그러나요? 이 게임에 나오는 대통령 딸이요, 1편에 나오는 대통령 딸과 같은 딸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1편에 비하면 많이 이뻐지긴 했죠. 네, 하지만 여전히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재미는 있는데 플레이 시간이 조금 짧은 게 아쉽습니다. 1편은 한 35분 정도 되나? 이 게임은 한 25분에서 짧으면 20분 정도, 그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당시에 조금 비싼 200원짜리 게임이었는데 원코인을 해야 그나마 20분이나 25분이잖아요. 비싸서 아쉽습니다. 파이널 파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50분 정도 하고, 편지를 먹다라든가 4인용 게임, 삼국전기 있잖아요. 그런 게임도 1시간이 넘죠. 물론 이 게임이 당시에 최고의 그래픽인 게임이긴 했지만요, 플레이 시간이 짧은 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양어선도 아니고요, 무슨 참치를 잡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그런 창고 같아요. 이 정도로 꺾으면은요, 정말 시원한 곳에서 시원하겠죠. 이렇게 잡아서 팍팍 꺾잖아요. 그 꺾을 때 나는 뼈 꺾이는 소리가 굉장히 손맛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 캐릭터 한번 하면은요, 다른 캐릭터 잡으면 너무 심심해가지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잡아서 이렇게 패대기 치는 거, 이것도 재밌습니다. Let's go. 이 구역에서는 핵미사일 2방을 사용할 수 있죠. 바주카포도 있고요. 아주 무기가 풍성합니다.
여기가 엔진룸인가봐요. 밑에 불길이 지나가는데 불길 피하는 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한참 신나게 꺾고 있는데 불길이 방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핵미사일을 한 방 쏴줘야죠. 일본에서는 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저 핵미사일이라고 하잖아요. 저게 원자폭탄 같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난다고. 자, 너는 권총이냐? 이게 원자폭탄 생각이 난다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네, 그런 카더라 소식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근데 뭐 일본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문어가 나왔습니다. 아주 거대 문어죠. 근데 여객선에 무슨 문어가 또 세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입니다. 이름은 크라켄이라고 합니다. 크라켄이라는 이름 좀 친숙하죠?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등장했었던 그런 괴물이었으니까요. 오락실에서 처음 이 문어 괴물 만났을 때요, 어떻게 공략하는지 모르니까 정면에서 그냥 싸웠는데 정면에서 싸우면 안 되고요, 측면에서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알면 그래도 할만하거든요. 알았다고 해도 사실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 어렵죠. 크라켄이라는 이름은 친숙한 괴물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옛날에 괴수대백과 그런 책을 보면은 꼭 등장했던 그런 괴물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런 책을 딱 보면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네스호의 괴물, 설원에 사람같이 생긴 원숭이나 고릴라같이 생긴 그 서린, 빅풋이라고도 하죠. 그거 꼭 나오고요. 또 굿띵 때 봐도 유치했다고 생각하는 게 드라큘라하고 그 늑대인간하고요. 너무 뻔한 캐릭터라 그때도 좀 별로였습니다. Wait! Now what do we have here? Don't move! Ah! 에너지 먹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은요 1편에도 있거든요. 1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배 안에 복도예요. 근데 왜 복도를 저렇게 올라가냐? 아까 배가 폭파됐잖아요. 기울어진 겁니다, 배가. 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잡고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1편에서도 권총 가지고 체포했었잖아요. 2편에서도 체포가 가능한데 체포하기 전에 저렇게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 그렇게 혼내면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많게는 3번까지는 괜찮은데요. 3번째, 4번, 5번 그럴 때 반항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삥 뜯다 역으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정도만 사용하면 돼요. 제가 이 캐릭터를 하는 이유가 관절 마사지를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무기를 안 집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긴 집어야 했습니다.
뼈 꺾는 것만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이 맛에 여자 캐릭터 진을 하는 겁니다. 오, 파워가 다 달기 전에 한 번 더 꺾으니까 이익 본 기분이 듭니다. 얘네들 왜 같이 맞죠? 일심동체인가? 한 마리만 죽고 한 마리는 살았네요. 그래도 이런 버그가 있었군요. 이런 버그는 재밌죠. 해골 그려진 저 옷을 보니까요, 문득 나루토가 떠오릅니다. 나루토에 히단이라고 하는 적 캐릭터 한 명 있거든요. 아카츠키의 그 단원 중 한 명이잖아요. 그 히단이 아스마 선생님을 죽입니다. 아스마 선생님 죽을 때 눈물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왜냐면 그 아스마 선생님 아기가 있잖아요, 뱃속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먼저 죽으니까요, 저는 눈물 좀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서. Watch out! Stupid fools. Your captain is long dead. He's fish bait by now. 배신자가 여기 있었네요. 네 번째 판 보스입니다. 생각 외로 어려운 보스예요. 손도끼를 잘 활용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보스 상대할 때요. 도끼의 내구도가 다 됐네요. 이제는 선반을 이용해서요, 올라오는 틈, 그 빈틈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So there you are. I've been expecting you. I have changed my body to destroy you. Now, let's have some fun. 드디어 최종 보스입니다. 최종 보스한테 관절 꺾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운이 좋았네요. 관절 꺾기를 제대로 한번 했습니다. 위험할 땐 필살기 회피를 해주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운 좋게 피했죠. 최종 보스의 이름은요, 울프 혼고입니다. 한쪽 눈이 애꾸잖아요. 저 애꾸가 된 쪽에 총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알이 나가거든요. 오늘은 때리는 대로 다 맞아줍니다. 이제는 뭐 등가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필살기만 쓰면 됩니다. 에너지가 똑같이 빠지니까 제가 이기죠. 네, 이겼습니다. 승용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엔딩 보실게요.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again. 엔딩이 뭔가 좀 개그스럽죠. 자기가 쏜 미사일에 자기가 맞아가지고 하고 그냥 끝났네요. 대통령 딸이 컴퓨터도 잘 만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게임 엔딩을 한 편도 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재밌는 리뷰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